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못된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동을 약점으로 여긴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을 넘고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다. 먼저, 못된 사람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그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만만한 것. 나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만든다.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는 친해서 친구들끼리도 많이 보곤 했었는데 그 친구는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얘기하면 항상 말을 자르거나 너 그거 잘 못하잖아. 너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그랬으면 나도 반박을 했을 텐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하니 화내기도 애매하고 속으로만 쌓아두게 됐다. 그렇게 쌓아두고 말을 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심해졌고 선을 넘어 결국 그 친구를 손절하게 됐다. 나를 아무렇지 않게 취급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다. 결코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만만한 것이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너는 내 아래고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 너보단 잘 알아. 나는 이상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나만 힘들고 짜증이 난다. 괜히 처음부터 갑을 관계가 형성된 것만 같고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다시금 저런 말투로 지르고 자극한다. 둘째, 화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데 똑같이 대해주면 정색한다. 야,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장난이잖아. 매번 자신이 선을 세게 넘었으면서 내가 응당 화낼 만한 행동이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인간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한 말이나 행동의 10%만 돌려줘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한다. 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않나.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의 잘못은 일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에게만 친절과 관용과 배려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 이게 당연한가?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다. 그저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다. 자신의 태산 같은 잘못은 티끌로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서도 티끌 같은 잘못은 태산처럼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과 나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친절하고 세상 좋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세상 엄격하고 무례한 사람들이 있다. 누군가의 진짜 인성을 보려면 그의 오래된 친구라거나 부모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라. 나는 명언이 있듯 결국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봐온 사람에게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나에게는 완전히 다른 행동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높은 확률로 당신을 아무렇지 않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다. 이처럼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그것만 없으면 이것만 안 하면 괜찮은데 라며 일말의 아쉬움과 가능성을 남길 필요도 없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내 감정을 우선 보호하자. 나를 존중해주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에도 모자란 인생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은 간단하다.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대해줘야 한다. 첫째, 무례한 사람에게 2번 이상 당하면 그건 자신이 바보다. 누군가가 계속 선 넘는 행동을 하고 무례를 아무렇지 않게
저질러도 잘 타이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엔 안 그러겠지. 라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건 굉장한 착각이다. 무례한 사람들은 나의 배려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취급하며 한번 무례를 저질렀을 때 상대가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 내가 너무했어. 가 아니라 오, 이 정도도 받아주네. 좀 더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다. 경우도 없고 정도도 없는 사람들을 애써 이해해주거나 배려하지 마라. 그건 무엇보다 내 정신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 둘째, 못된 이들은 자기가 못된 줄 모른다. 못된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인이 못됐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이 오랜 기간 살면서 인생에 고착화됐기에 선 넘는 무례를 저지르고도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못된 말을 해놓고도 난 그래도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며 본인을 정당화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번 된통당하고 나면 그 얼얼함이 최소 일주일은 간다. 아무리 이 사람들에게 너 진짜 못됐다 라고 말한다 한들 결코 그 사람들은 자각하지 않거나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되려 이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면 너 각박한 세상 어떻게 살래? 라며 핀잔을 주거나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잖아. 섭섭하네. 라고 도리어 사과를 바랄 것이다. 셋째, 그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못된 이들의 부탁을 굳이 들어주지 마라. 못된 이들에게서 이용당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부탁을 무리하게라도 들어준 사람들이다. 못된 이들은 부담스러운 부탁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 정도는 우리 사이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상대방에게 은근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이들은 이런 방면에서 이미 도가 텄기에 내가 부탁을 들어준다 한들 결코 고마워하거나 감사해야 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더 부담스럽고 힘든 부탁을 아무렇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 기준에서 아니다 싶은 부탁이면 단호하게 거절해라. 그 부탁 안 들어줬다고 그 사람 인생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섭섭함을 느끼거나 관계를 끊으려는 사람이라면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제든 끊어질 사이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넷째, 더 못되게 말해라. 못된 사람이 못되게 말했을 때는 더 못되게 말해라. 더 못되게 행동해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도 사람다운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야, 너 살 많이 쪘네. 굴러다니겠다.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근데 얼굴 박살난 거보단 나은데. 라고 하거나 야, 너 그것밖에 못 벌어서 어디에 쓰냐. 라고 한다면 돈 많아도 성격 개차반이라 돈 같이 쓸 사람도 없는 것보단 그래도 지금이 낫지. 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려줘라. 더 예쁜 말, 더 좋은 행동은 인간다운 사람에게나 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휴머니즘을 바랄 필요도 해줄 필요도 없다. 눈에는 눈 위에는 이라는 속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평생 함께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 첫째, 자신의 잘못을 24시간 안에 사과하는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많은 관계들을 맺게 되고 또 그 관계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안 맞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또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도 갈등이 발생한다. 다르게 살아왔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누군가는 탕수육을 찍어 먹는 걸 선호하고 누군가는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는 걸 선호하듯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다. 자신의 잘못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상대방에게 끝까지 사과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감정에 앞서서
말을 좀 심하게 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도 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좋았던 감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며 최악으로 끝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도리어 관계가 훨씬 돈독해질 수 있다. 사과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에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둘째,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래, 내가 맞아. 그렇게 내가 잘할게. 전부 내 잘못이야. 연인 사이든 친구 사이든 어떤 경우에서는 나에게 무조건 맞춰주려는 사람이 있다. 물론 나에게 다 맞춰주니 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주관이 없이 나에게 120% 의존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할 수가 있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 의존하기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갖고 다른 의견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 건강한 가치관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좋다. 셋째, 주변 평판이 남녀 모두에게 좋은 사람. 동성, 이성에게 모두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남자들 사이에서는 의리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무례하고 평이 안 좋은 경우, 여자들 사이에서는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이성에게는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경우, 성별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사람보다는 누구를 만나든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로 인해 신뢰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었을 때 평이 확연히 갈리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 진짜 배려 깊은 사람이야. 그 사람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야. 라며 일관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에 남녀 모두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넷째, 지나치게 관심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 지나치게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매 순간 피곤하다. 끊임없이 관심을 줘야 하고 관심이 없으면 우울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 큰 축은 인정욕이다. 물론 인간의 삶에 있어 인정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정욕으로 인해 사람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인정욕이 과해지면 서로가 불편해진다. 삶의 모든 순간의 행동들이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함께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관심을 덜 주더라도 본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무난하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좋다. 다섯째, 자신에게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 아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당을 갔을 때 만나는 종업원 등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을 알 수 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도 잘하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져도 나에게 도움받을 게 없다 여겨져도 끝까지 옆에 남을 사람들이다. 반면 나에게 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180도 다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정확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내지 않는 사람. 자처지종도 듣지 않고 정확한 상황 파악도 되지 않았으면서 일단 넘겨짚고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서든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경거망동하지 않고 넘겨짚지 않으며 어느 정도 자신이 확실하게 파악됐다고 생각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배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 감정에 휩쓸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으며 더 나은 관계를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일곱째, 자신의 내면을 너무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첫 만남부터 너무 솔직한 사람들이 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가정사를 낱낱이 말한다거나 자신이 어릴 때 힘들게 살았던 이유에 대해 가감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솔직함을 무기로 나에게도 솔직함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솔직함이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친밀도가 형성됐을 때 상대에게 솔직하게 오픈해도 절대 늦지 않다. 여덟째, 친해져도 말 조심하는 사람.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있다. 친구와 아는 사람의 경계를 스스로가 나누고 친구라는 공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무례한 행동이나 말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경우, 말투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행동이 과격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분명 조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친해져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오히려 친해졌을 때 더 조심하는 사람들은 친구일 확률이 높다. 친해진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고 여기려 노력하고 신경 쓰는 것이니까. 아홉째, 내가 나일 수 있게 해주는 사람. 만났을 때 좌절감이나 박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 너무 잘났거나 내가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경우, 물론 이 사람들을 통해 갖게 되는 열등감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기에 내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건강한 관계 형성에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화려한 옷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입을 수 없고 아무리 예쁜 신발도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신을 수 없듯이 오늘은 못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못된 사람들은 그들의 못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못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를 존중해주고 진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삶은 짧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를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